안녕하세요. 강북청소학원 전략담임 임민석입니다. 이번에는 동국대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앞에부터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동국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이죠. 모집 요강 일단 요약해서 하나씩 좀 보면은, 자, 일단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류 종합평가 평가 영역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 광역화 무전공 선발이 신설이 됐는데 아마 이번에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을 보시면 자연계, 약학, AI 소프트웨어 융합, 그다음 2024학년도에는 국수형 과 이렇게 이제 지정이었는데, 이제 통합형 수능으로 이제 변동이 됨에 따라서 2025학년도부터는 국수형 탐, 그러니까 탐구 영역을 과탐이나 사탐 이렇게 지정 없이 탐구 영역 제한 폐지했다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인재를 보시면 2024학년도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모든 영역을 반영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교과 관련 영역에 비구사항을 보시면 출결,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요렇게만 교과 관련 영역에서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 인재, 이제 열린전공학부 인문, 자연 이렇게 이제 무전공 선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인문과 자연에 따라서 이제 언어 역량을 더 많이 보는지, 사회적 소양을 많이 보는지, 그 다음에 자연에서는 수학적 역량을 많이 보는지, 과학적 소양을 많이 보는지 이렇게 좀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의 종합전형은 이제 두드림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단계별 전형이에요. 1단계 서류평가로 3.5배수에서 4배수 정도를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성적을 70%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3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자, 그래서 1단계 3.5배에서 4배수 선발을 하고, 서류종합 100% 해서 600점 만점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 30%, 기본 점수는 180점이 존재하고요. 1단계 성적을 70% 반영을 해서 이렇게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자, 3.5배수 모집 단위를 보시면 경영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그 다음에 4배수 모집 단위는 요 말씀드린 3.5배수 선발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 전 모집 단위에서 4배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 전 영역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은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에서 선발하는 전형인데 2.5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년도 면접 평가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접으로 1단계 성적을 2단계에서 뒤집었다. 약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경영학과를 예를 들면 서류 종합 평가 기준으로 76등으로 1단계 합격 이도를 했어요. 근데 2단계에서 면접을 잘 본 친구는 최종 기준으로 18등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뒤집을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도 마찬가지 총 104명을 1단계에서 선발해서 98등으로 1단계 합격을 했는데 2단계 면접을 잘 보고 34등으로 최종 통과를 했다. 그러니까 면접 비중이 생각보다 높은 학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기준 인문 예체능 계열 입결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평균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중반 정도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인문 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인데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중반 정도 선까지 이렇게 평균 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는 교과 전형을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고교별로 8명 이내 추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괄 합산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드림 전형과는 다르게 1단계에서 모두 선발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 수능 최저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에서 중요한 이슈는 모집 단위 광역화, 무전공 선발을 진행을 한다는 건데요. 자, 열린전공학부 인문 50명, 그 다음에 열린전공학부 자연 50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역량 기반의 주도적인 진로 탐색 필요, 수학과 물리 역량 중심의 진로 탐색 예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열린전공학부 자연을 이렇게 소양을 통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적 역량과 과학적 소양이 기반이 된 친구들은 열린전공학부 자연 쪽으로 지원을 가능하다. 또 반대로 언어 역량과 사회적 소양이 잘 녹여져 있다면 열린전공학부 인문 쪽으로 지원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희 특이한 거는 보통 이제 학교들이 국수영사, 이렇게 주요 교과나 아니면은 국수영사가 이제 전 과목을 반영하는 거였다. 이제 달리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과 등급 계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입결을 보시면 인문 예체능 계열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1등급 중반대에서 약 2등급 초반, 중반 이 정도 선까지 이제 평균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학과들이 2등급 안쪽으로는 다 들어오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 계열은 마찬가지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 정도 이렇게 평균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상위 10과목만 이제 교과 등급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라인에서 교과 등급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논술 전형은 가장 큰 특징은 24학년 대비 모집률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전 영역 선택 과목 지정이 없게 됐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2합 5인데 사과탐 2과목을 응시해서 그 중에 높은 과목 1과목만 반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은 논술 전형 100% 위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 등급을 좀 많이 안 보는 추세긴 한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출결까지 포함을 해서 생각보다 교과 출결 점수가 큰 반영 비율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요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정 영역이 폐지가 되었지만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비고를 보시면 수학이나 과학 탐구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을 해서 2합 5를 맞추셔야 되고요.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자연 같은 경우에도 수학 또는 과학 탐구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서 최저 등급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약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특이한 거는 경찰행정학부는 다른 과들이랑 좀 다르게 2합 5 최저가 아니라 2합 4 최저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논술 전형 결과를 보시면 내신을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꽤 높은 내신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전형 수능 반영 영역이 특정 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모집 단위 강력화, 이제 무전공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인문, 자연 각 50명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의대 순증 인원처럼 전체 모집 단위에서 인원이 그냥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도에 나온 전형계획 안에서 영어영문학부는 교과에서 13명을 모집을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무전공 선발함에 따라서 모집 용은 실제로 6명만 모집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집 단위 인원이 좀 소폭 감소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의 인원 변화를 좀 주목하셔서 입결 변화에 초점을 좀 두고 소집 모집 요강을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수험생들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 좋은 결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